여러분, 7월이 오면 침실은 꼭 이렇게 해두세요. 이것은 집안의 재물복을 강하게 하고 돈 걱정이나 돈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비보 풍수이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비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 운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풍수의 오랜 지혜인데 이것은 옛 풍수저들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말씀드릴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이는 침실이 그 집의 번영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옛 와령경에서도 사람의 집은 좋은 묘가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좋은 집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부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사는 집, 즉 잠을 자는 자리가 사람의 번영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7월이 되면 침실에는 꼭 흰색 계열의 무엇이라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흰색은 정화의 색이자 금의 기운을 가진 색상이에요. 그리고 금의 기운은 돈, 즉 재물운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화기가 강하고 이 뜨거운 기운, 즉 화오행에게 금오행은 재물운을 말하기에 그러한 것이며 이때 침실에 흰색이 없으면 그 강한 화오행이 더욱 사납게 변해서 사람의 잠을 흐트리고 재물의 기운까지 흔들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흰색 침구이든 흰색 커튼이든 아니면 흰색 베개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침실에 흰색이 하나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색이 금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이 금오행의 기운이 재물운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급 호텔에서 무조건 흰색 침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꼭 7월에는 흰색의 물건 하나라도 침실에 두십시오. 두 번째로 침실 협탁 위에 책 한 권은 꼭 올려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옛 풍수서 양택 10서에서는 집안에 글이 머무는 자리가 있으면 그 집에 격이 올라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책은 풍수에서 학문과 번영 그리고 그 집의 격의 상징인 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을 보고 또 깨어나서 아침에 책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의 격을 매일 높이는 행위인 거예요. 물론 현대 성공학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흐르는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휴대폰이 아니라 책을 본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협탁에 책을 한 권만 놓아둬도 그 자리에 번영의 기운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기 개발서이든 좋아하는 에세이든 아니면 쉬운 시집이든 그 한 권의 침실의 번영과 재물운을 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구의 불편함 7월에는 꼭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풍수의 가장 기본인데 의외로 못 지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친구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기운의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옛 황제 태경에서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그 집에 사람의 기운이 모이질 않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운이 모이지 않으면 재물복도 모이지 않게 됩니다. 특히 7월 여름에는 친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트리스가 꺼져 있다면 토프라도 깔아서 평평하게 만드세요. 혹 베개 높이가 안 맞으면 새 것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시트가 까칠하면 부드러운 곳으로 꼭 바꾸세요. 여러분, 성공학에서도 잠을 잘 잔 사람과 잠을 못 잔 사람은 다음날에 판단력이 달라지고 또 그 달라진 판단력이 다른 결과를 만들고 그 다른 결과의 누적이 결국 번영의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여름에는 가능하면 휴지통 침실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침실은 회복의 자리이고 또 휴지통은 버려진 것이 모이는 자리인 거예요. 하여 사실 이 둘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조합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침실에 없으면 불편하겠죠. 하여 반드시 뚜껑이 있는 아주 작은 휴지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름이 되면 휴지통 안에 미세한 부패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 풍수서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잠자리 옆에 부패의 기운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그 부패의 기운이 몸에 들어와 다음날에 활력을 꺾는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꼭 뚜껑이 있는 휴지통 두시고 아니라면 휴지통 꼭 치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의 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7월에는 침실 화장실의 문 꼭 닫으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 화장실은 물이 새어나가는 자리, 즉 재물운이 움직여지는 자리인 거예요. 옛 양택 10서에서도 물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침실로 열려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재물운은 새어나간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특히 7월처럼 습한 계절에 화장실의 문을 열어두면 그 음기와 습기가 침실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여러분은 그것을 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밤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풍수는 아주 단순합니다. 공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돈의 경계도 분명히 지키는 법이며, 또 궁극에는 이것이 좋은 기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화장실의 문 오늘부터 꼭 닫고 주무십시오. 6번째로 7월에는 침실에 절대 식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물이 풍수에 좋다는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좋은 물품입니다. 하지만 침실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 풍수서에서도 침실은 음과 양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살아있는 양의 기운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또한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분명 풍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아주 해롭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침실에 식물이 있으면 그 살아있는 기운이 잠을 자는 사람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든 침실에 식물을 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7월과 8월이라면 그것은 정말 무조건입니다. 7번째로 침실, 화장실 입구에 발매뜨는 꼭 두십시오. 여러분, 발매뜨는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비보 도구예요. 네, 발매뜨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화장실에서 나오는 습기와 음기가 침실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침실에 좋은 기운이 화장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경계인 거예요. 맞습니다. 옛 풍수서들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관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 풍수서에서는 수구가 관세되면 그 집에 재물운이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수구라는 것은 물이 빠지는 자리인데 그것이 잘 통제되어야 재물운이 모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침실, 화장실 앞에 발매트가 그 관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깨끗한 발매트 하나가 그 가정의 재물운을 지키고 또 번영운을 지키는 가장 작은 비보 풍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발매트는 늘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더러운 발매트는 오히려 음기를 만드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8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문은 7월, 8월에는 자주 열어주세요. 여러분, 풍수의 가장 근본 원리는 기운은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옛 풍수서 황제택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기운이 흐르는 집에서 사람의 기운은 살아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침실의 문을 늘 닫으면 그 안에 공기와 기운은 고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고이면 썩고 썩으면 탁한 기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더운 공기와 사람의 땀, 묵은 공기가 그대로 그 안에 머물게 되며 이는 그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침실에 없는 시간에는 자주 문을 열어주세요. 네, 침실에 묵은 공기가 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면서 그 집의 기운의 순환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며 막힌 곳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